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통일부가 공개한 1월부터 3월까지 집계한 북한 이탈 주민 숫자를 먼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모두 38명인데 이 가운데 20대, 30대 젊은 층이 그중에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의 탈북이 좀 많아진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탈북이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일단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오는 거니까 이게 이제 험난한 과정이니까 아주 뭐 나이 어린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노년층이 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이 이제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이 젊은 층의 경우에 보통 보면 이제 지금 뭐 MZ 세대라고 해서 이제 북한이 외부의 생활에 대해서 개방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삶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행동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젊은 층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38명 가운데 남자가 한 명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좀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어떤 제약이 좀 더 많은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탈북의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편하게 이렇게 탈북을 해서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패턴을 보면 이제 중국으로 왔다가 오는 경우인데, 이제 중국에 가면 지금 중국 당국이 북한 사람들은 그냥 불법 체류하는 사람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확인되면 바로 또 강제 북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제 중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남성 같은 경우하고 여성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중국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그 브로커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군에 가거나 또는 이제 각각 이제 기관 기업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느슨한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 보면은 외부 영상을 뭐 배포하거나 시청하면은 최대 사형에 처한다는 법도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탈북을 막는 데도 효과가 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봤을 때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남한하고 소위 말해서 좀 교류하거나 남한을 따라하지 마라라는 거니까 이제 이게 되면 아주 엄하게 심지어 이제 사형까지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간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탈북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에 그 금수산 태양궁전을 2년 연속으로 참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간의 행보와는 조금 달라진 건데 이 참배 횟수가 줄어든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대하고 차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별화. 그러니까 2023년 말에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정세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게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를 하지 않았어요. 같은 뭐 통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 보면 그 선대의 그 흔적을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뭐 경의선 그다음에 뭐 동해선 이걸 다 이제 또 폭파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하는 것 자체는 곧바로 선대하고 일체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뭔가 참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차별화하는 거고, 그리고 차별화하는 게 무언가 이제 좀 이제 김정은 시대는 그 선대보다도 더 좋다라는 쪽을 이제 의도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하지 않는 거는 선대하고 차별화하고 김정은 정권이 선대보다는 좀 낫다. 이제 그런 이제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그 딸 김주애의 행보가 요즘에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좀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통일부 국립통일교원이 발간한 이 통일교재 보니까 김주애가 그 4대 세습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난해 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 네. 뉘앙스가 좀 달라져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좀 궁금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크다, 높다 그러면 뭐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데 예. 이제 뉘앙스에서 보면 크다 그러면 그쪽이 많이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최근 보면 이제 김주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제 소위 북한에서는 그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4대째 세습을 하기 위한 의도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은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 현재 보면 물리적으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40대고 예. 그리고 김주애가 그리고 또 이제 갓 이제 10살을 넘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너무나 이게 뭐 빠른 이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제 뭐 이렇게 세습을 전혀 뭐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세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다라는 거는 조금은 좀 과한 해석이다 싶고요. 이제 네. 다만 그 뭐냐면은 왜 하필 이제 이설주가 아니고 김주애냐? 네. 그럼 김주애라는 게 젊은 미래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김정은이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가 정말 그 열심히 노력한다, 이제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의도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확실한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와도 좀 표현도 좀 약간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 이게 정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다른 데 우선순위가 더 많기 때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돼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1기 때 대북 정책과 트럼프 2기 때 대북 정책은 같다라고 봅니다. 그게 네.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트럼프 1기 때 소위 북한하고의 회담을 했을 때 했던 인사들이 다 곳곳에 지금 이미 등용돼서 포진돼 예. 있거든요. 뭐 알렉스 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2기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라는 건 아니고 예.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실행을 할 아직은 이제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일단 떨어지는 거죠. 제일 먼저 이게 지금 이제 관세 정책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제 누르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 이제 당면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이란 그 가자 지구 문제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제대로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안 됐는데 이걸 또 북한 문제까지 이제 이게 관여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보면 그 미국의 한 행보 중에 하나가 이란과의 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재개한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북한과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그 이란과 핵 협상이 이미 이제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리고 그 방향이 앞으로의 그 북한과의 그 미국 간의 대화 협상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이번에 김선호 대행이 네. 그 다음 달에 열리는 그 샹그릴라 대화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대선 전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실 이런 가운데 좀 안보 공백이 좀 우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미 안보 협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아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샹글리아 대화 자체가 특히나 이제 한미 국방장관 그다음에 또 일본도 오고 또 주요국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예.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그런 이제 공감대도 넓히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건 하나의 이제 중요한 장인데 예.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게 자체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보 부분에 공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상급층 그 지휘계층의 그런 그 소통이 있어서 이제 부재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되지 않도록 이제 기존의 그 실무적인 레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충실하게 그걸 보완을 해야 되겠죠. 실무 차원에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관련 소식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